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든든한 지식 한 그릇 TV 아침밥의 아열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아는 만큼 보이는 북유럽 신화 이야기 발드르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북유럽 신화의 가장 똑똑한 신은 오딘, 가장 힘이 강한 신은 토르, 그리고 모든 만물이 사랑하는 신은 태양의 신 발드르였습니다. 발드르는 오딘의 둘째 아들로 식물의 여신 난나가 그의 아내였습니다. 발드르는 늘 환한 웃음으로 세상 모든 존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드르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늑대가 해와 달을 삼키고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끄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인 오딘에게 하자 오딘은 이 꿈의 해석을 듣기 위해 예언자를 찾아 나섭니다. 오딘은 마법으로 이미 죽은 세상에 가버린 예언자를 부활시켜 아들의 꿈을 말했습니다. 그 예언자에게 들은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발드르는 친형제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그 일을 복수할 것이다. 오딘은 이 예언을 듣고 와 매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가정의 여신 프리그에게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프리그는 걱정하지 말라며 여정을 나섰고 이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발드르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돌, 철과 같은 생명이 없는 존재와 나무들에게까지도 약속을 받아냈고 거인족과 인간들, 난쟁이에게까지도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발드르를 해칠 존재는 없어졌습니다. 프리그가 시험삼아 돌을 발드르에게 던졌는데 세상에 돌이 발드르를 비껴나갔습니다. 신들은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며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신들은 각자의 무기와 돌, 나무 등을 발드르에게 던졌습니다. 역시나 발드르를 모든 것들이 피해갔습니다. 아스가르드는 한순간에 파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는 프리그에게 한 노파의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 모든 것들과 약속을 하신 건가요? 프리그는 네, 아주 사소한 것들과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겨우살이와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 식물은 너무나 작고 약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겨우살이는 주로 다른 나무의 기생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노파는 그 말을 듣고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노파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장난의 신 로키였습니다. 로키는 언제나 고생은 자신이 하는데 다른 모든 신들이 발드르만 좋아한다고 생각되어 질투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스가르드의 모든 신들이 발드르 때문에 즐거운 모습을 보자 그를 죽이고 싶어졌습니다. 그것도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게 말이죠. 로키는 겨우살이를 뽑아 날카로운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스가르드의 파티장에서 자신과 똑같이 웃지 못하는 한 인물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발드르의 동생 호드였습니다. 호드는 장님으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들이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이유를 몰랐고 다른 신들에게 물어봐도 무시만 당할 뿐 그는 그 분위기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호드, 왜 여기 혼자 있어? 다른 신들처럼 너희 형과 놀아봐. 로키가 호드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난 앞이 안 보이는 걸 로키. 아쉬워하는 호드에게 로키는 아주 좋은 생각이 있다며 그를 발드르의 근처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신들은 너희 형에게 여러 물건을 던지고 있어. 하지만 그 무엇도 사랑스러운 발드르를 해칠 수는 없지. 자, 이 화살을 너희 형을 향해 쏴봐. 그럼 다른 사람들이 너를 향해 웃음과 환호를 보낼 거야. 그 말을 들은 호드는 매우 기뻐하며 로키가 준 화살을 있는 힘껏 쏘았습니다. 갑자기 아스가르드의 분위기가 고요해졌습니다. 호드는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아스가르드 전체에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프리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쏜 화살이 발드르를 관통하여 죽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우, 호드 정말 슬프구나. 네 손으로 너희 형을 죽이다니. 로키가 호드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과는 다르게 전혀 슬픈 느낌은 없었습니다. 발드르가 그 자리에서 죽자 모든 신들은 슬퍼하며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오딘은 모두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드르를 죽인 호드에게는 어떤 복수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우리는 신성한 장소에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헬에게 가서 죽은 발드르를 돌려달라고 할 자가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헬은 로키의 딸로서 죽은 자들을 통치하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때 용감한 오딘의 아들 헤르모드가 나섰습니다.
오딘은 헤르모드에게 슬레이프니르라는 다리가 8개 달린 최고로 빠른 말을 빌려주었고 헤르모드는 9일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헤르모드가 죽음의 세계로 가는 동안 지상에서는 발드르의 장례가 열렸는데 이때 너무 크게 통곡하다가 심장이 터져 그의 아내 난나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발드르의 시신과 나란히 난나의 시신을 두었고 두 사람의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헤르모드는 헬의 세계로 들어가 그녀를 아련하고 발드르를 다시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헬은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게로 온 죽은 자들이 위쪽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발드르를 보내줘야 하는 거죠? 이에 헤르모드는 세상 만물이 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거인, 난쟁이, 인간, 요정 모두가 고통 속에서 하나가 되었지요. 심지어 금속과 돌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발드르가 돌아오기를 모두가 바랍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실히 그는 내 왕국에 온 이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자이고 최고의 존재입니다.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 만물이 그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그를 당신들에게 돌려주겠어요. 헤르모드, 당신의 땅으로 돌아가 세상 만물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의 부활을 단 한 개의 존재라도 반대한다면 그는 나와 영원히 이 왕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자비롭고 숭고한 결정이십니다, 여왕이시여. 감사합니다. 헤르모드는 이 소식을 가지고 아스가르드로 미친듯이 달려갔습니다. 헤르모드가 헬의 왕국에 있을 때 오딘은 린드라는 여인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발리였는데 태어나자마자 걷고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오딘이 칼을 쥐어주자 그 길로 달려가 호드를 죽였습니다. 발드르에 대한 복수였죠. 이로써 오딘에게 했던 죽은 예언자의 예언은 모두 현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헤르모드의 말을 들은 프리그는 매우 기뻐하며 전령들을 풀어 이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존재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심지어 신들과는 적대적인 거인들조차 발드르가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보였던 미션이었는데 별안간 토크라는 여자 거인이 나타나 전령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딘의 아들에게 신물이 난다. 난 그 녀석이 헬과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전령들은 넋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 여자 거인이 누군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퍼하며 오딘에게 돌아간 전령들은 토크라는 거인이 반대했다고 말했고 생각해보니 그 거인은 로키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토르는 분노하여 묠리르를 들었고 신들을 모아 로키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국 발드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소 생소한 신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질 로키의 최후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종말 라그나로크와 관련이 있어 한 편으로 제작했습니다. 로키의 장난과 질투는 정말 너무 심각한 수준이죠. 불쌍한 발드르와 그의 아내 난나 그리고 호드까지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신들이 다른 존재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신들에게 비참한 이야기였는데요. 북유럽 신화는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밥 한 그릇 준비하고 있을게요. 언제나 든든한 지식 한 그릇. 저는 아침을 여는 남자 아열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